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우리 뇌는요,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서 단어도 기억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망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뇌의 기능이 손상돼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치매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망각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만일에 뇌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또 기억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스트레스와 병적인 치매,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장기 기억 시스템과 단기 기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는 요 안쪽에 있는데요. 요 안쪽에 있는 요 해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기 기억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나 단어를 들었을 때 요 해마가 먼저 그 기억을 단기적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면은 이 해마로부터 여기 쭈글쭈글한 부분 있죠? 요 대뇌 피질 부분으로 기억 정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저장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해마입니다. 해마가 축소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노인들이 보통 자식의 이름이라든지 오래된 기억은 잘 얘기를 하는데 바로 1시간 전,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해마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뭐 핸드폰을 잠깐 놔두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카드를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인지 장애가 온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현대인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뇌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집중 원리에 의해서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잊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근데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 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능을 수행할 때 장애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남자분들 이렇게 바지 이거 올리는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올리는 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내리는 거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능의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한 결과, 뭐 핸드폰이나 내가 지갑을 잊어버린 거는 단순 건망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업무 수행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뭐 우선순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는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모두 중요한 거는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뇌 사진을 찍어서 병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헤게모니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사회에 성공을 하니까 재미없는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뇌는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에 깊이 생각하고 많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깊이 생각할수록 또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공부를 무작정 하지 마시고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재미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공부를 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든 취미생활이든 우리 생활을 할 때 나의 뇌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공부하는 거를 단순 암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 암기를 할 때하고 깊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단순 암기할 때는 뇌에 신경세포가 많이 필요가 없겠죠.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공부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단순 암기를 할 때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 암기를 할 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는 뇌 전체를 활용을 해서 이것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뇌 영상을 찍어보면 뇌 전체적으로 많은 부위의 뇌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 신경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신경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경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이 있듯이 뇌에도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다양한 뇌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의 뇌질환 치료제는 대부분 이렇게 뇌 신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는 쉬지 않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뇌가 밤에 일하는 방식이 있고 낮에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주로 뇌를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요. 낮에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핸드폰을 보고 또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뇌가 밤에 하는 일과 낮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뇌를 잘 배려하는 것이 뇌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뇌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뇌가 우리 몸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전체 몸에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또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내 스트레스 받은 내용을 자꾸만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 또 자녀 생각을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진정한 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많은 자극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우리 뇌가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DMN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 DMN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고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습관들을 잘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고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소식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 다음에 또한 적절한 자극을 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을 건강한 사람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든 생활 규칙들을 지키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게 되는 건데요. 지금 최신의 이런 건강을 보조하고 뇌 건강을 촉진하는 그런 보조식품이나 약물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들을 강화해서 뇌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의 저항성을 갖게 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니코틴 아마이드 계통 NMN이라고 하는 그런 보조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보조 성분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항진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 아마이드 대사체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은 그런 NMN 그런 기조 성분들이 NAD 플러스 쪽으로 갈 때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소식이나 운동 효과를 모방하게 되지만 이게 NADH로 대사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비만이나 우리 몸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성분을 제조를 할 때 이런 니코틴 아마이드 성분이 NAD 플러스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 그런 미량 원소들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미량 원소들을 흡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조식품이라든지 영양제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특히 나이 들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과 함께 이런 보조식품을 섭취하고 또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게 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 재생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장기관은 3, 4일 만에 한 번씩 내장 세포가 이제 바뀌고요. 우리 피부도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한 번 만들어진 신경세포를 평생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가 점점 나이가 늙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경은 자체로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신경이 기능을 한다는 것은 옆에 신경들과 많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늙는다는 건 뭐냐면 신경의 연결성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을 뇌가 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젊게 한다는 건 그 반대겠죠.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신경세포가 주변 세포랑 연결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은 뇌의 연결이 증가되게 됩니다. 좋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안정된 식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뇌를 열심히 사용하면 할수록 뇌에서 신경 가지가 뻗어서 연결성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연결성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에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그리고 어떤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들이 같이 보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60대의 뇌가 아니라 70대의 뇌도 젊어질 수 있고, 그렇게 젊어진 뇌가 또한 우리 몸의 건강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생활 습관이 치매를 늦출 수 있고, 또한 이미 치매가 진행된 치매도 많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많은 연구들에서 그 뇌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록 그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초기에 있을지라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또한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병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를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현재까지도
치매 치료제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고가의 치매 치료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치매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우리가 뇌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치매 회복 효과가 현재 개발된 약들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또 치매가 우려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생활 습관과 특히 식습관, 운동 습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치매가 진행돼서 기억이 많이 손상된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생활이라든지 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충분히 치매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열심히 치매 환자를 도살피고 케어를 했을 때 70% 이상의 환자들이 좋아졌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지금 뇌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뇌과학적인 정보도 공부를 하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행복한 노후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